미국 주식은 아마 매년 30%씩 성장할 것이다. 미국에 계속 공장을 옮기라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본다면 저는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1등, 2등, 3등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입니다. 세 개를 분산 투자하든지 아니면 1등 주식만 사는 것 엔비디아입니다. 그냥 계속 1등 하면 계속 1등만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 트럼프는 미국의 세금을 낮춰주겠다. 그런 것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고 미국 경제가 불안해진다. 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테슬라를 포함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든지 감세 정책, 트럼프가 21에서 15%까지 법인세를 낮추겠다 그랬잖아요. 미국 정부로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가 더 커진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하고 싸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론은 전 세계 2만 개의 가상화폐 기축통화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하고 싶다 그러면 내 투자금의 한 10% 정도만 해라.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와 규정을 저는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그래프에 보시면 미국의 물가 수준입니다. 미국의 물가는 현재 2.7 정도에서 2.4까지 내려왔고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기준금리를 내려라.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럼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고관세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트럼프의 정책을 보고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도 저점을 통과하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경제 보시면 2%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위에서 쭉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정책으로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한번 보시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제가 1월 달에 미국에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미국의 뉴욕에 원룸 하나가 한 350만 원 합니다. 방 하나,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여학생을 만났는데 자기가 박사과정, 포닥이더라고요. 한국의 여대를 마치고 사법고시가 안 돼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유타대에서 이제 박사 전액으로 공부했대요. 미국은 도시공학을 박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 욕심 있다면 한번 박사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7만 달러를 받는데요. 그러면 원화로 한 1억 정도 받는데 월급의 절반이 집세로 나간답니다. 미국의 국민들도 연 대출이자가 8.5%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6%죠. 미국이 한국보다 더 은행이자가 높습니다. 기준금리가 4.5니까 당연히 8%의 이자를 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겁니다. 미국을 잘 살게 해주겠다.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트럼프가 고관세를 하는 것은 관세를 안 맞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오늘 미국이 50% 관세를 때리니까 철강에 대해서 현대제철이 공장을 문 닫고 미국의 공장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 막 근로자들이 막 월급 올려달라 그러니까 공장 폐쇄. 미국에 공장 옮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에 60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텍사스에 평택 공장 11배 크기로 공장을 짓습니다. 현재 짓고 있고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만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고관세 정책을 했고,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 넷플릭스에서 트럼프 정기 영화를 보십시오. 4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시간짜리 4개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개인 재산을 10조 원을 벌었나? 개인 재산이 10조입니다. 트럼프. 개인 골프장 12개, 자녀 5명. 테슬라는 더 많습니다. 자녀 13명. 그죠? 13명이고. 결혼 5번 정도 했죠. 테슬라도.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는 이렇게 미국의 관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추고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미국에서 공장을 짓게 하겠다. 제조업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다.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한국의 방위비를 10배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한 10% 올려주려고 하다가 한 50% 올려주는 겁니다. 아마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우리가 트럼프의 정책을 좀 잘 배워야 되겠다.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미국의 공장을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법인세 15까지 낮춘다 그러면 더 많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게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겁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대학생이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게 만든 게 우버입니다. 자기 집에 빈 방을 외국인 친구에게 빌려준 게 에어비앤비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산업이 미국은 계속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개화기 때 우리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876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고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빨리 이렇게 우버 같은 신산업을 허용해야지 된다. 우리가 개화기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우리가 전 세계 큰 흐름을 따라가고 함께 해야만 된다. 저는 트럼프가 미국 경제나 미국에 하겠다는 그 욕심이다. 이런 고관세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올랐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일기 때도 그렇지만 30%만 자기 정책이 실현이 됐습니다. 중국이 4천억 달러를 구매해 주겠다고 하니까 딱 이렇게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합의했죠. 30% 관세, 중국은 10%. 히토류, 이제 전 세계 중국이 90%를 독점합니다. 대신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유학생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상대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고관세를 때려서 공장을 옮긴다고 하는 그런 답을 받고는 풀어주는 전략이다. 미국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 주가는 다시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락하며 9월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마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요게 이제 미국의 채권에 대한 이자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자는 미국의 기준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미국은 1980년에 기준금리가 21%였습니다. 지금은 4.5죠. 채권의 이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8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 스퀘어가 R 자성 88% 확률로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자는 내린다. 88% 확률로. 한국입니다. 한국도 81%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5년간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은행의 이자는 앞으로 계속 내리게 된다. 그죠? 그러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주식하시면서 너무 비관적인 얘기, 주가 폭락한다, 집 폭락한다 그런 말 믿고 집 안 사람들 손해봅니다. 긍정의 70%가 부정, 망한다는 사람의 30%를 항상 이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국가 GDP는 계속 성장하고 늘어나게 됩니다. 삼성전자 매출이 계속 늘어나죠.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채권이자 은행의 이자는 계속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뱅크의 2025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 2.3%로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전망도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미국 경제 정말 심각한 건가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통계 발표상으로는 이렇게 좀 낮게 우리가 발표하고 있지만 이제 경제 성장률입니다. 현재 미국 1.7, 세계 3.2라고 했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에 공장을 옮겨달라. 그래서 고관세를 초기에는 되게 올리지만 협상을 통해서 낮춰주는 겁니다. 대신에 미국에 공장을 옮겨라.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라. 바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 트럼프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 추방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마 그렇게 다 시행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일기 때도 본인 공약의 30%만 실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트럼프가 이제 이런 고관세 정책, 중국에 대해서는 145% 때리겠다, 한국에는 관세를 50% 때리겠다, 또 외국인들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돼서 미국 연방 정부가 이제 제동을 걸었죠.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합의를 할 것이다. 그죠? 만약에 이제 미국의 고관세를 100% 때렸다. 그러면 한국에서 수출되는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300만 원짜리 올라간다 그러죠. 2배씩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50%는 된다 그러면 100만 원 올라가는 것이고 100% 때리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한국에서는 200만 원이고 미국에서는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0%니까 2배가 오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고관세 정책이 계속 왔다리 갔다 하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공장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관세를 맞지 않으면 애플이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현재 애플은 중국에서 전체 생산의 90%를 생산합니다. 그다음 인도에서도 이제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90%는 다 중국과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고관세 정책이죠.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그렇게 실행되지 못할 것이고 연방 정부도 굉장히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서 이제 제동을 걸고 있다. 저는 아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가 본인의 목표를 좀 달성하게 되면 본인이 고집했던 정책의 70%는 폐기할 것이다. 일기와 마찬가지로 30%만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다툰 후 주가가 급락했다가 곧바로 사과를 하며 다시 주가가 회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싸우게 된 경위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 전 세계 경제의 석유 수요에 대한 건데요. 2025년도는 1.8%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 세계 방위 산업이고 우리가 세계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한 4.1까지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 미국 20, 일본 6%인데 중국이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한 15%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중을 절반 이하로 좀 낮춰야 되고 미국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반도체가 이제 매년 10%씩 그래도 성장한다. 이거는 이제 석유 가격입니다. 석유 가격이 100% 올랐다가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집니다. 석유는 이렇게 춤을 춘다. 현재 배럴당 한 70달러 정도 되는데요. 최고가 185달러. 지금은 70달러,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20달러였습니다. 석유를 사가기만 하면 운반비를 대줬습니다. 송유관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석유가 마이너스 20달러까지 내려갔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은 50에서 6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달러가 전 세계 결제에서 70%를 차지하는 기축통화국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오른다고 보고 있고 미국 주식은 아마 매년 30%씩 성장할 것이다. 미국에 계속 공장을 옮기라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본다면 저는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1등, 2등, 3등.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입니다. 그 세 개를 분산 투자하든지 아니면 1등 주식만 사는 것,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등 하면 계속 1등만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 만약에 1등과 바뀐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바꾸는 거죠. 2025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엔비디아가 1등이고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달러, 5천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목할 섹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제 양쪽 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미국의 세금을 낮춰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불안해진다. 또 이런 거고, 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그 테슬라를 포함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은 이렇게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든지 감세 정책, 트럼프가 21에서 15%까지 법인세를 낮추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국 정부로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가 더 커진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하고 싸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아마 테슬라와 싸울 때 막 서로 끝까지 갔었죠.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한 성추문까지 막 얘기했었고, 그러면 미국이 테슬라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든지 스페이스 X가 우주선 쏘는 것에 대해서도 거절하겠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둘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될 때 한 4천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테슬라가 자기 개인 돈으로. 세계 개인 재산 1위가 지금 테슬라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아마 이건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워낙에 급등했다 급락을 하니까. 그래서 본인 자산의 한 10% 정도만 테슬라를 사라. 내가 정말 사고 싶다면. 원칙은 1등 주식이니까 원칙으로는 사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하고 싶다면 한 10% 정도 내외 정도로만 하고, 저는 아마 스페이스 X라든지 스타링크, 이번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합니다. 섬이나 산에서 테슬라의 저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는 건데, 월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금 테슬라의 스페이스X가 없으면 전쟁을 못 한다 그러죠. 그 정도로 전 세계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목할 섹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내가 미국과 한국을 90대 10으로 사라고 말씀드렸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이고, 그 외에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방위산업주다, 조선업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현재 가장 비싼 주식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 90만 원을 넘고 있고, 저는 아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하십시오. 방위산업주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 그죠? 현대로테, 현대중공업, 조선업, 방위산업 중에서 시가총액 1등 하시면 된다. 삼성전자는 500조로 시가총액 국내 1등이고, 방위산업 중에 시가총액 1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선업에 있는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 기업을 잘 골라서 사라. 저는 1등 주식만 사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가상화폐가 한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가상화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되는 한 5개, 미국에서는 한 50개 정도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500개, 300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전 세계 2만 개의 가상화폐 기축통화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하고 싶다 그러면 내 투자금의 한 10% 정도만 해라.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와 규정을 저는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상화폐 한다면 저는 비트코인 하나, 이더리움, 1등과 2등 2개 정도는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알트코인, 잡코인 이런 것은 반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식을 사고 싶은 분이라 그러면 저는 1등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시가총액 1등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돈이 내리는 것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등 주식은 엔비디아, 오르기만 하지 잘 내리지 않습니다. 내렸다가 또 회복을 했고, 삼성전자 지금 마이너스 20%지만 다시 전고점 돌파할 것이다. 미국의 1등 주식은 다시 전고점 전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9대 1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할 것이다 하고 보고 있고, 내가 집을 사고 싶다. 1억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1억을 들고 제가 살고 있는 오금역 버스 종점, 지하철 종점에 와 보셔서 아파트를 사든지 주택을 사는 것도 좋다. 지금 재건축 되려고 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을 서울의 재건축 후보지가 400개 정도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아마 오금역 계룡역 오시면 지하철 종점역에 아파트, 저렴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주택도 사시고 전세를 끼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고 내 1억이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라. 저는 아마 재건축을 빨리 허용해주고 공급을 늘릴 것이다.
그래서 주택을 할지 주식을 할지 뭐 이렇게 잘 지켜보시고 1억으로 그렇게 투자하면 좋겠다. 또한 청약 통장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거 활용을 하십시오. 우리가 둔촌주공 그 당시에 18평은 분양가 6억이었거든요. 계약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계약금 하기 딱 좋습니다. 지금 둔촌주공 18평 13억을 넘었습니다. 2배 이상 됐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상승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 강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강 이남입니다. 계속 오른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강 이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계약금으로 쓰는 것도 좋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과 주식 중 어떤 투자를 먼저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집을 살 수 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좀 집을 계약하려면 우리가 6억짜리 계약하려면 한 1억이 있어야 됩니다. 분양가 20%가 계약금이거든요. 보통 10%에서 20%가 계약금이다. 내가 계약금이 있다 그러면 집을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분양이 당첨될 때까지는 우량한 주식, 미국의 1등 주식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투자하시고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일단 집은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 또 몸이 아프면 무조건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고 써라. 우리가 주식이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60세 은퇴해서 좀 잘 살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90세까지 삽니다. 앞으로 30년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우량한 주식 또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 대비를 잘 하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